는 나중에 요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어떻게 바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바꿀 거야. 자, 마이너스 ax 이렇게 바꿀 거야. 자, 여기 있는 4는 이쪽으로 넘겨도 됩니다. 넘겨도 되는 거야. 넘겨도 되는 거라고 해. 자, 이 그림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얘도 그릴 수 있을 건데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돼. 두 양수근을 갖는다. 이런 생각이지.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데 양수 쪽에서 두 번 만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축이 오른쪽에 있고 y절편이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네요. 1,3을 지나는 그래프야. 1,3을 지나는 그래프야. 그리고 요 그래프는 뭐야? 유성아,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야?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에. 그리고 우리는 어디만 생각할 거야? 양수 쪽만 가질 거야. 근이 모두라고 했으니까 중근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 오른쪽에서만, 이쪽에서만 만나도록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양수 쪽에서만.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양수에서 만나야 된다고. 자, 항상 그래프를 돌려봐야 됩니다. 돌려봐야 돼. 보통 돌릴 때는 어디서부터 돌리냐면 y축과 평행한 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기울기야. 기울기를 봤을 때 A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서부터 돌려 왼쪽으로 돌리면 안 만나 0 되면 안 만나. 드디어 만났네. 이때 만나네요. 그럼 어떨 때 만나는 거야? 접할 때 만나는 거고 그 이후로는 관계가 없겠다 이 말이 되겠지. 대신 조심할 점은 있어요. 이때 기울기는 양수인데 A는 뭐야?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돼. 그럼 이렇게 가면 기울기는 커지는데 A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나와야 될 거냐면 접할 때는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양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퉁호가 있으면서 우리는 더 작은 쪽으로 가는 1번밖에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어.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떨어져야 되니까 A가 음수였을 거 그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이런 상황이지. 마이너스 A가 나는 2라고 봅니다. 계산해 본 거야. 2보다 큰 상황이잖아 지금. 기울기가 2보다 큰 상황이라고 아직 계산 안 해봤지만 이거라고 나는 판단하고 지금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니? 작다인 놈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 답이. 답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상황 판단해봤더니 객관식이 잘못 나온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해석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열 조합을 좀 할게요. 자, 순열 조합은 일단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너희들이 문장적인 생각을 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문장을 읽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아주 다양합니다. 피읍 손가락이 5개 좋아했어. 아무 생각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재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많은 소재를 다 풀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상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됐습니까? 첫 번째는 합의 법칙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확률에서 꽤 많이 나오는 합의 법칙이야. 문제는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 모르고도 그냥 문제는 풉니다. 잘 모르고도 문제는 풀어. 이런 논리야. P에서 출발하여 도로를 따라 R 지점에서 여기서 이까지 가라 이거지. 근데
P에서 R로 가는 방법은 P에서 다이렉트로 R로 가는 방법이 있고 P에서 Q를 거쳤다가 R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합의 법칙이야.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러한 방법도 있는 거야. 분리를 해서 푸는 거야. 합해줘야 돼. 합의 법칙. 근데 P에서 Q로 갔다가 R로 가는 방법은 일단 P에서 Q로 가야 돼요. 세 가지. Q에서 R로 가야 돼요.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두 가지. 이게 고배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고배 법칙은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야 돼.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된다. 이게 고배 법칙이야.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실제 우리가 풀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논리입니다. 알겠지? 하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풀고는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이 오른쪽 식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기본 폼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아주 많이 나온 기본 폼 일일이 넣어서 풀라 이 말이야. 일일이 넣어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떤 특징을 갖고 풀어야 되냐면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됐어요? 자, 일일이 쓰는 문제는 일일이 작성하는 문제는 수용도를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표를 작성하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수를 자연수를 여기다 넣을 거야. 넣을 건데 EX도 있고 Y도 있잖아.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줄 건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 변화가 심한 놈을 먼저 줍니다. 보통은 개수가 큰 놈을 먼저 주겠지. 그러면 나는 표를 작성할 건데 표는 가로표도 있고 세로표도 있어요. 뭐가 좋은지는 경험 좀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돼. X는 하나인데 Y는 여러 개야. 그러면 이 세로표가 좋습니다. X는 하나인데 Y가 여러 개면 얘가 표가 좋아. 왜냐면 여기다 쭉 적을 수 있으니까. 됐니? 이게 지금 세로표고 이게 가로표야. 어떤 게 좋은 건지는 평상시 연습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수는 1이 될 수 있고 자연수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적다가 얘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 됐니? 1을 넣게 되면 2가 되니까 Y는 1부터 4까지. 1을 넣으면 1부터 2까지. 3을 넣었더니 없네요. 얘도 없네. 될 줄 알았더니 없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서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빠르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되니 개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순서상을 우린 적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표로 작성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얘는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론에 대한 겁니다. 알겠니? 진아야 정신 차려. 사 43번입니다. 어느 독서 동아리 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원 3명, 총 5명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한 권씩 가져와 서로 바꾸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가져와서 바꾸어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꾸어 갖기란 말이 좀 약간 애매한 단어긴 합니다. 5명이 바꿨다, 우리가 바꿨다는 말 자체를 5명이 바꿨다는 말은 책을 섞어가지고 하나씩 가져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을 거라고 내 생각은. 2명이 바꿨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래니?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2명이 바꾸는 건지 아니면 책을 다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씩 가져간 건지 이런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야. 문장을 더 읽어봐야 돼. 그리고 둘 중에
문장의 적당한 뜻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안 좋으면 경우의 수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았니? 유성아,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다가 언어 능력이야. 뭐라고? 잘 읽고 잘 말할 수 있다가 언어 능력이라고. 됐니? 여튼간에 그래서 회장은 부회장이 가져온 책으로 바꾸어 갖지 않고 회장은 부회장 거를 안 가져갈 거야. 회장은 부회장이 가져온 책으로 바꾸어 갖지 않고 부회장 거를 안 가져가. 어? 부회장 책이 기분 나빴는갑지. 진아야, 부회장은 회장이 가져온 책으로 바꾸어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에서 넌 내 거 가져가지 마, 넌 내 거 가져가지 마 이런 룰이 있어. 농대가리 저씨 눈깔이 파블라니까 저씨 깨끗하게 세척해서 넣어줄게. 맑은 눈을 가질 수 있잖아. 5명이 자신이 가져오지 않은 책으로 각각 한 권씩 나누어 갖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자, 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 5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에 갖고 온 책 5권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 5명과 책 5개를 연결을 시킬 거야. 1대1 대응을 시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뭐라고? 사람 5명과 책 5권을 1대1 대응을 시킬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1대1 대응. 뭐가 떠오르냐? 뭐가 떠올라? 정신. 함수가 떠올라야 됩니다. 5개와 5명과 5개를 책 5개를 짝을 지을 거야. 1대1 대응으로 해. 함수라고. 이해되니? 함수라고요. 함수는 자, 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사람이 책한테 가도 되고 책이 사람한테 가도 돼. 1대1 대응이니까. 이해되니? 5개를 5개가 연결시킬 거라고. 책이 사람한테 가도 되고 사람이 책으로 가도 돼.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이야. 1대1 대응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뭐라고? 고정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여기에는 사람 5명 있어. 사람 5명은 다 다릅니다. 사람 똑같은 사람은 없어. 똑같은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무조건 다 달라. 세상에 똑같은 건 없습니다. 세상은 똑같은 건 없어. 과일 가게를 가면 귤도 다 다르게 생겼어. 이해되니? 이런 생각이야. 내 과일 가게를 갔어. 귤을 이렇게 내가 어떤 거 고르지? 이렇게 골랐다면 서로 다른 케이스야. 왜냐면 예쁘게 생긴 걸 고르려고 했던 거야. 썩은 거를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라고. 이해되니? 이해됐어? 누군가는 그렇게 고른데 자, 엄마가 신부름해서 귤 5개 사와라 했으면 너는 가갖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담을 거 아니야. 바구니에 이렇게 담을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개수만 중요한 거야. 그럼 다 같은 걸로 보는 거라고. 이해되니? 우리가 고민을 이거 할까 고민을 하면 이거는 다른 경우야. 여기나 똑같아. 그럼 같은 경우야. 이게 중요한 우리 고1 과정의 순혈과 조합 개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도식화 같은 걸 시켜야 돼. 수식화 같은 걸 시켜야 돼. 사람 5명을 우리는 번호를 그냥 매겨 놓을 겁니다. 회장 1번, 부회장 1번, 회원 3번, 4번, 5번. 관계없겠지. 1번 사람, 2번 사람 그 옷에 딱 명찰 붙여놨다는 소리가 똑같아. 그러면 5개의 사람이 있고 책에도 5개의 번호를 붙여놓을 수 있잖아. 그럼 1, 2, 3, 4, 5하고 1, 2, 3, 4, 5를 짝을 짓는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눈깔이 뜨고 있어? 네. 5개와 짝을 지었어. 몇 가지야? 5개. 정신 안 차려. 5개하고 5개를 1대1 대응시켜서 몇 가지야? 5개.
25가지. 자, 책이 지금 누구 책인지 모릅니다. 책이 누군 책인지 몰라요. 회장이 먼저 가서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먼저 가서 고르는 게 좋아? 나중에 가서 고르는 게 좋아? 먼저. 책이 안 보인다니까. 우리가 추천볼이 있어. 예를 들어서 꽝도 있고 당첨도 있고 에? 그래서 몇 개가 들어있겠지. 먼저 가는 게 좋아? 나중에 가는 게 좋아? 아주.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다섯 번째 하나 확률이 똑같습니다. 이되니? 됐어? 확률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걔를 오픈하니까 그래. 오픈하면 확률이 깔 때마다 달라져. 앞서 간 놈이 꽝을 보면 와! 오, 예, 그러잖아. 당첨되면 막 그럴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야? 확률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걸 안 깠어. 내가 가리고 있어. 캡슐을 가리고 있어. 확률이 다 똑같습니다. 먼저 갈 필요는 없어. 근데 먼저 가갖고 얘가 보이는 게 막 있으면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라 뭐 고르고 싶은 뭔가가 있겠지. 그럼 말이 달라지겠지. 다 똑같이 생기면 똑같이 생긴 거라고. 사람마다 다르겠지. 나는 위치가 저기 있는 게 좋더라.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구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고. 수학은 감정이 아니야. 그래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거야.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여튼 간에 1, 2, 3, 4, 5가 1, 2, 3, 4, 5 연결시킨 게 몇 가지냐고. 25가지. 왜 25가지야? 아무 생각이 없어 저 씨. 자, 회장이 여기 책이 5권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회장은 이제 알겠어요. 갑자기 네. 몇 가지야? 틀리면 싸대기 10대야. 자, 계산. 계산 안 해도 돼. 식으로 말하면 돼. 500이야. 5팩입니다. 5개와 5개를 짝을 짓는 맛은 5팩이야. 5팩. 5팩 외워. 120가지야. 5팩 얼마라고? 4팩은? 이런 씨. 4팩은 24가지. 5팩 120가지. 6팩은? 이런 씨. 외워. 6팩까지는 외우나? 대학전쟁 보니까 걔네들은 뭐 20팩까지 외워놓더라고. 걔네 똑똑한 애들은 4팩도 못 외워. 우리 멍청하니까. 요렇게 할 거라고 해. 그러면 뭐야? 5개가 5개를 짝을 지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한 놈은 가만히 있고 한 놈이 가서 고를 거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그리고 책이 여기에 줄을 쓸 거라고. 이게 함수에 대한 수용도입니다. 이게 함수 뭐라고? 수용도. 룰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 놓을 거라고 해. 여기다 뭐 할 거야 하고? 놓을 거라고. 책을 놓을 거라고. 가지수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 1번에 책이 놓일 거라고. 회장에 책이 놓일 거야. 1번 놓일 수 있어 없어? 회장이 갖고 온 게 1번이라 붙어졌어. 부회장이 갖고 온 게 2번이라 붙어졌고 회원이 갖고 온 3, 4, 5번이라 붙어있어. 회장이 이 자리에 1번이 놓여 안 놓여? 자기가 갖고 온 책이니까 안 놓이겠지. 부회장 거 놓여 안 놓여? 안 놓이겠지. 그러면 1번 밑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 3번, 4번, 5번이 올 수 있다 이거지.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야? 수용도 그리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 수용도에 함수 수용도를 이렇게 일일이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해. 그런데 자 회장이 3번 거를 가져가서 4번 거를 가져가서 5번 거를 가져갔어.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회장이 3번 가져갈 때와 회장이 4번 가져갈 때 5번 가져갈 때가
다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어차피 회원 3명이니까 다 같은 경우야. 그러면 3번 다 셀 필요가 없이 그 중에 한 번만 세면 된다가 되는 거라고. 이게 중복성이야. 일일이 다 안 세고 우린 중복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3번 과제랑 4번 과제랑 5번 과제랑 다르다고 해? 자, 2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2번은 다를 수 있어. 해? 그럼 우리는 얘를 하나만 셀 거고 나중에 얘를 곱하기로 할 거야.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는 여러 개를 갈래로 퍼지니까 사실 쓸 때 조금 널찍하게 쓴 게 좋습니다. 자, 회장이 3번을 가져갔습니다. 부회장은 몇 번 가져갈 수 있어? 1번, 2번, 3번, 4번. 그럼 부회장은 4번, 5번을 가져갔네요. 3번 가져갔을 때, 회장이 가져갔을 때 3번 가져가면 4, 5번. 그 다음에 얘는 4번 가져가면 몇 번 남았어? 3번, 4번 가져갔으니까 1, 2, 5번 남았지? 1, 2, 5번 다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밑에 얘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1번 회장이 3번까지 하고 5번까지 하고 4번까지 하는 거 똑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곱하기 3 할 거고 곱하기 2 할 거야. 이게 중복성이라고. 그래야지 빨리 끝날 거 아니야. 이제 3번만 가면 돼요. 그러면 3, 4, 1이 끝났어. 몇 번 남았어? 2. 2, 5 남았잖아. 2, 5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 2, 5 남았으니까 어떻게 돼? 5, 2밖에 없겠지. 5번 밑에 5번이 못 쓰니까. 3, 4, 2 가져갔어. 1, 5 남았지. 3, 4, 5 남았어. 1, 2 남았지. 요렇게 셌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야? 3, 4로 시작했을 때 3, 4로 시작할 때 4가지 나왔어. 그럼 여기에 중복이 2가지, 중복이 3가지. 됐니? 결론적으로 요것을 고배 법칙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쓰는 게 수용도다. 어떨 때 수용도를 쓴다고? 요놈과 요놈을 짝을 지을 때 1대1 대응을 할 때 어떤 룰을 가지고 전체 경우 수는 5팩인데 그 중에 어떤 규칙이 발생해서 우리 이렇게 쓸 때 이러한 수용도를 쓸 거라고. 다음에 함수가 들어가면 요놈을 그냥 이렇게 식으로 F1은 F2 이렇게 쓰고 문제를 풀 거라고. 똑같은 말이야. 여기 사람 5명하고 책 5개를 짝을 지은 거라고. 함수적 표현으로 이러한 수용도를 갖고 문제를 풀면 일일이 써서 푸는 문제다. 수학이 아니라 표현이 된다 이거지. 됐니? 여기서 수학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으로서 적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이게 수학적 이론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렇게 수용도로 쓸 수 있다가 중요한 거라고. 뭐라고? 이렇게 수용도로 쓸 수 있다가 중요한 거라고 룰을 가지고. 그리고 총 24가지인데 내가 24가지를 다 안 적었지? 다 안 적었잖아. 다 안 적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몇 가지만 적을 줄 알면 사실 여기까지 적었으면 8개만 적으면 됐었어. 중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똑같은 상황. 1번이 3번 가져가나 4번 가져가나 5번 가져가나 뒤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부의장 거는 다르다겠어. 부의장하고 어떤 룰이 또 있었습니다. 알았니? 그 중복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빠르게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은 조금 나열을 해봅시다. 나열. 뭐 할 거야? 나열. 나열의 규칙은 몇 가지가 있냐면
혈발. A, B, C, D, E 나열을 했어. 몇 가지야? 몇 가지야? 피읍. 네. 5명 나열시키면 5개 나열시키면 몇 가지야? 120. 5팩이야. 네. 뭐라고? 500. 5팩이야. 똑같습니다. 5명하고 5자리하고 짝을 지어준 거야. 5명하고 5자리하고 짝을 지어준 거야. 알겠니? 5명이 있어. 의자에 앉으려 그래. 5자리가 다 같은 자리 다른 자리야. 같이 보여 달리 보여. 다 달리 보이지. 5명이 앉는 가지 몇 가지라고? 5팩까지라고. 근데 어떤 룰이 있는 거라고. 알겠니? A, B 나열을 할 거야. A, B 나열을 할 거야. 됐니? 죄인 몇 가지야? 자, 얘는 5개가 다 다른 종류의, 얘는 종류가 몇 종류? 2종류의, 자, 2종류인 것은 조합입니다. 2종류인 것은 조합이야. 기다 아니다. 흑백, 남자, 여자, A, B 이렇게만 있는 것은 2종류인 것은 조합이야. 됐니? 조합이면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OC2로 풀 수 있어요. OC2로 풀 수 있어. 무슨 뜻이냐면 5개 중에 2개를 골랐다 이거야. 왜 2개를 고르겠어? 고른 놈을 A를 주려고 고른 거야. 남는 것은 B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OC2랑 OC3이 같은 거야. 됐니? OC2랑 OC3이 같은 이유다 이 말이야. 여기 없나? 앞쪽에 있나? 찾아봐. NCR하고 NCR이 같은 것이 아마 여기 있네. 등식이 10CR하고 10CR이 같대요. 10C 뭐하고 10C 뭐가 같대요. 그럼 어쩐다고? R-2하고 2R-3이 같으면 되겠지. 그럼 R은 얼마면 돼? R은 1이면 되겠죠. 이 식 풀면 아니 얘랑 같으면 얘랑 같으면 같을 수 있겠지. 어떨 때도 같은다고? 얘랑 합이 얘랑 합이 10이면 또 같다고요. 10CR하고 10C 10-R이 같아요. 얘를 풀었더니 R은 얼마야? R은 5가 되겠죠. 단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들어간 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0개 중에 내가 마이너스 3개를 골랐어. 이런 말은 없어. 10개 중에 0개 골랐어. 이 말은 있어. 10개 중에 0개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유성아, 0명 나열하면 몇 가지야? 0명 나열하면 0팩 한 가지야. 0팩은 우리 1이야. 용가리 똥배 이제 눈이 그 힘철하지만 엉덩이 저이씨
단째널이 양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두 가지. 여기까지 했어. 나열을 시킨 게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러면 뽑는다는 말은 똑같은 거라고. 되니? AA, BCD 나열이야. AA, BCD 나열이야. 요 몇 가지죠? AA, BCD 나열이야. 뭐? 50 곱하기 3팩 5C 곱하기 3팩 5C 곱하기 3팩 오 맞았어요. 맞긴 맞았는데 맞아요? 틀린 건 아니야. 제 말은 이런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 먼저 두 자리를 골라가지고 A를 주고 나서 BCD를 자리 배정을 시켰다. 저런 뜻이야. 알았어? 잘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얘가 둘이 쌍둥이야. A와 A 다시야. 쌍둥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쌍둥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얘를 나열하면 어떻게 돼? 5팩이야. 얘를 나열하면 5팩이라고. 이해되니? 얘랑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처음 본 사람은 얘가 자리를 바꿨어. 이렇게. 느껴져 못 느껴져? 못 느끼겠지. 원래는 이렇게 대급박에 뭐 붙었었어 원래. 못 느꼈다는 말은 두 개가 똑같다는 말이야. 그럼 얘를 둘을 자리 바꾼 것만큼 중복이야. 얘 둘을 어쩐다고? 자리 바꾼 것만큼 중복이야. 다시 얘 둘을 나열한 것만큼 중복이야. 곱셈적으로 해. 나눗셈적으로 해. 그래서 얘를 2팩으로 나눈 겁니다. 이해되니? 이해됐어? 아니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는데요? 얘를 A, B, B를 나열을 할 거야. 얘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일단은. 그럼 이거 뭐야? 5팩이 되겠지? 됐어? 근데 얘 둘이 자리 바꾸면 뭘로 나눠? 2팩으로 나누겠지. 얘 셋이 자리 바꿔 뭘로 나눠? 3팩으로 나누겠지. 3팩으로 나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OC 공식의 표현입니다. OC 표현이 이렇게 쓸 거라고. 아닌데 OC 이렇게 안 풀었는데요. OC는 5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1로 풀었는데요. 여기에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공식이라고. 우리 조합 공식. 그래서 조합 공식은 NCR은 N팩을 R팩 N-R팩으로 나눠주면 조합 공식이 되는 겁니다. N팩, R팩, N-R팩. 다시 문자로 나오면 이렇게 쓸 거고 수로 나오면 여기 빠르긴 하겠죠. 수로 나오면 여기 더 빠르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리 바꿈이 발생했다. 순서가 정해졌다 이 말이야. 뭐가 정했다고? 순서가 정했다. 이런 말이야. A하고 B가 A 꼬봉이야. 그러면 급식소에 줄을 섰어. A가 앞에 쓰고 B가 이렇게 쓰면 밥을 얘가 더 먼저 먹겠지. 그럼 오케이. 어느 날은 B가 먼저 섰고 A가 이렇게 섰으면 얘 둘을 자리를 바꿔줘야 돼. 꼬봉이니까. 그래서 얘는 뭔 말이라고? 순서가 정해졌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A, B는 되지만 P, A는 안 된다. 그게 하나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풀이하고 똑같은 풀이가 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룰이 있다고. 양 끝에 적어도 한 자리는 남학생. 부모님 곁에 의자가 하나 있을 때 부모가 같은 열에 앉아. 되니? 이러한 룰이 발생하면 그 룰을 먼저 해결을 하고
부모가 같은 일 앉으면 부모가 어떻게 앉겠어? 부모, 부모, 부모 이렇게 앉겠지.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부모가 자리 바꿈이 있을 거고 나머지 세 명은 그냥 앉겠죠. 끝까지 되니? 양 끝에 적어도 한 자리 남학생, 양 끝은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은 모두 여학생을 빼겠다 이 말이지. 전체에서 모두 여를 빼겠다 이 말이야. 전체는 몇 가지야? 600 연산은 답 쓸 때만 하는 거야. 모두 여야. 그럼 모두 여란 말은 여자 들어올 거 아니야. 누구 들어올 거야? 세 가지. 먼저 여자부터 들어왔어. 빼기 4 곱하기 3. 그리고 나서 나머지 4명은 섞어서 앉겠지. 곱하기 400. 이해됐습니까? 이해해서 이 사건에 대한 얘기고 어떠한 룰이 발생하면 그 룰을 먼저 해결한다 이거지. 자, 이제는 이웃이 있고 이웃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웃이 있고 이웃하지 않는다가 있어. 이웃은 쉬워. 뭐라고? 이웃은 쉬워. 묶어서 손잡고 다닌다 이 말이야. 두 개를 묶어서 손잡고 다니다가 한 번은 오른손 잡고 한 번은 왼손 잡아. 둘이서 자리 바꾸면 있을 수 있다. 이웃 안 한다가 힘들어. 됐니? 이웃 안 한다가 힘들어. 그림과 같이 6개가 앉아있는데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자리가 6자리인데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유령 2마리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유령 2자리.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아. 이해했어? 그게 중요한 문제야 지금. 여기까지. 자, 여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는 말은 서로 묶어 다녀. 여학생은 이렇게 묶어 다녀. 여학생들은 꼭 그러더라. 묶어 다니더라.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묶어 다녀. 그러면 묶어 다니고 그러면 다음에 남자, 유령 이래 될 거 아니야. 몇 덩어리야?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 묶어 다녀. 나중에 둘이 자리 바꾸면 해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묶어 다니는 룰은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일단은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둘 이웃만 있어. 그러면 여둘 이웃 남 유령 이렇게 되겠지. 총 몇 덩어리야? 5덩어리지. 근데 이 유령하고 이 유령은 보여 안 보여? 남자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떤단 소리야? 같게 보이겠지. A로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럼 총 덩어리 몇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인데 얘 둘이 어떻게 보여? 같게 보이겠지. 총 5덩어리니까 얘는 5팩인데 이 AA가 같게 보이니까 중복이 발생한 거야. 두 자리가 바꾸더라도 똑같겠지. 이유랑 이렇게 바꿔 앉았어. 우리 모르잖아. 이되니? 자, 빈자리도 의미가 있다. 이런 소리야. 되니? 그리고 어째 돼? 여자 둘이 오른쪽 왼쪽 바꿔 앉을 수 있다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냐면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 빈자리 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서 다음은 이제 이 문제를 풀 거야. 뭐가 어렵다고? 이웃 안 한다가 어렵다고. 이웃 안 한다가 어려워. 잘 들어. 자, 이웃 안 한다의 풀이는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나머지 나열 후 나중에
사이사이 끼워 앉습니다. 끼워 넣는다가 오네요. 끼워 넣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남자 둘은 서로 이웃하지 않아. 둘이 싸워가지고 그래. 그렇지? 나머지 애들은 친하게 지내니까 들어가서 앉았겠지. 그리고 남자 둘은 나중에 나머지가 다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사이사이에 끼워 들어갈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에 문제점이 뭐야? 사이사이 어떻게 끼워 들어가냐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열을 할 때는 어떤 자리에 배치를 할 때는 나열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의자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의자 없다고 생각하고 6명 나열한 거 똑같은 말이잖아. 의자 있는 것과 6명의 그 나열한 거가 똑같은 말이잖아. 이해되니? 얘를 의자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를 나열 후란 말은 뭔 말이야? 나머지 나열 후란 말은 나머지가 누구냐면 여여 유령 이 말이야. 나열이 몇 가지야? 덩어리가 몇 덩어리? 세 덩어리 3팩. 근데 유령 똑같아. 중복 발생했어. 그리고 여자 자리 바꿈. 2팩 여기까지가 나머지 나열을 한 겁니다. 이래니? 요걸 이해를 잘 해야지 너희들이 같은 거에 대한 나열도 좀 해석을 했고 조합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 자,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나머지 남자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사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얘는 못 들어가죠. 얘네들은 손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이에 끼워서 들어갈 거라고. 첫 번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남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일 나중에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서 여기까지 연습하시고, 우리가 조건이 지금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야. 이웃하는 것은 쉽다. 묶어서 나열했다 생각하면 둘이 나중에 자리 바꾸만 있으면 되고, 이웃하지 않는다만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려워.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지. 왜 어렵냐면, 자, 여자 둘이 싸워가지고 이제 너랑 안 놀아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웃하지 않았고, 남자 둘도 이웃하지 않았어. 그럼 둘 다 눈치를 보고 4명이서 눈치를 보고 있어. 그럼 유령만 2명 앉아 있어. 누군가는 들어가서 앉아야 돼. 그래야 사이사이 끼어 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가 어려워. 그럴 때는 이 방법이 안 돼. 그러면은 하나씩 배치를 해나가야 돼. 남자를 먼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셀 거고, 그 다음에 남는 자리에 여자가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시킬 거라고.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시킨 다음에 그 케이스마다 일일이 해줘야 돼. 그럼 경우가 많이 늘어나겠지.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어?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3명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도 있어. 3명 모두 이웃 안 한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앉혀볼게요. 여자 3명, 여3, 남3. 남자는 이웃하지 않아. 그렇지? 그럼 먼저 여자는 상관없으니까 줄을 섰겠지. 여자 4명을 할게요. 됐어? 여자 4명이니까 그냥 줄을 섰겠지. 4팩 이래 되겠지. 남자 3명은 모두 이웃하지 않는 말은 요렇게 들어가겠다 이 말이 되겠지. 5, 4, 3 이해됩니까? 첫 번째 남자는 5칸 중에 하나, 4칸 중에 하나, 3칸 중에 하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경우의 수 풀 때 연습해서 풀어라 이거지. 됐니? 오늘 숙제는 일단 행렬을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 하시고, 경우의 수 풀어야 돼. 나는 더 이상 풀 게 없다라는 친구들은 부교재 있잖아. 유사 문제 풀어가지고 좀 쉬운 문제라도 일단 공부를 해서 오십시오. 그래야 시험을 봅니다.